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국민의힘 릴레이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연말 정국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집중토론 김유정,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가 사실은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있었던 정기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100일간의 일정제 마지막 날이었고, 이번에 정기국회 중에서 또 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728조 규모 예산도 합의하고 했었는데, 마지막 날 아주 어제 여야 간의 대치가 아주 극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민생 법안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쟁점 법안, 이른바 이제 사법개혁 법안 같은 것들은 이제 뒤로 미뤄진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걸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라.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당성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건 거죠. 그래서 어제 본회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그 예산안 시한을 지켜서 12월 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마무리가 참 훈훈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날 지금 또 이 갈등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2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어제 사실 다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지금 그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3개 처리하고 네 번째 그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은 그 가맹점주들의 고충과 고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10년간 여기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도 사실 동의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서부터 이제 충돌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찬성한다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밝히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와서 이 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필리버스터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런데 등장할 때부터 사실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도 안 하고 그게 의장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오선 의원으로서 참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라는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딴 얘기만 했잖아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법사위 지금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필리버스터가 잠깐 중단된 이래로 60몇 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60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좀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장도 참다 이렇게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책도 읽는 의원도 있었고 성경 읽고 노래 부르는 의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 이제 마이크 끄는 게 이게 과연 정답이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오늘 임시국회 시작됐는데 조금 더 자중자애하면서 서로 좀 자제하면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 정국이 그냥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질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는 속된 말 별거 아닙니다. 잠시 법안 통과 기일이 늦어질 뿐이지 그걸로 영구히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법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59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필리버스터 할 경우는 좀 두 달이 늦춰지니까. 두 달 늦춰진다고 대한민국 변한 거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해야죠. 민주주의는요. 소수파의 싫은 소리를 인내력 있게 들어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합의로 모아가면서 합의점을 못할 때는 최소한 들어주는 것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과거 독재자들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 소리 자체를 듣는 걸 싫어하고 뭔가 그에 대한 반대 액션을 취하는 것이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 1960년대, 6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꺼버린 이래 60년이 넘은 그런, 그러니까 6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른바 지금 여당이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그 일을 똑같이 60년 만에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저는 필리버스터는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수단입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소수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1% 얻은 사람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소수파의 마지막 저항권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묵살하고 진행한다는 건 어제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물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여당이 독주 끝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른바 특정 법안들에 대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당이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너무 급히 서둘러요, 여당이. 그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필리버스터는 어제 정기국회 이제가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자정을 기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가명사업법은 이제 이어지는 차후 이제 본회의, 다시 말해 내일 이제 처리가 되고, 다음번 이제 법안이 또 올라오면 이제 필리버스터로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말정국 필리버스터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고, 앞으로 이제 그 남은 20여일 동안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사법개혁안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번개 만찬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용산 시대에서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 같은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를 불러서 이제 어제 그 저녁을 같이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위헌 소지를 좀 최소화하라 뭐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로펌에 맡겨놨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다듬어서 연내 처리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여전한 거죠? 예,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또 며칠 전에 의총에서도 뭐 오랜 시간, 장시간 의총을 하고 최종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공감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만에 하나 다 된 밥에 콧바뜨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뭐 전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점점 더 비등해지고 있습니다만, 또 그 부분도 잘 살펴서 해라,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또 국민의 주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의견 수렴하겠다, 로펌에 또 의뢰해서 그 부분을 차질 없도록 잘 살펴달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었죠.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은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주기현 내란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생중계를 통해서 그 재판의 실상을 저희가 너무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재판의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할 정도의 이게 내란 재판이 맞나 싶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공포스럽다. 이러다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게 공정성도 훼손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재판 상황을 보면서 또 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걱정에 반로해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2심부터 적용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또 이제 추천인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막 위헌 여부를 막 따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자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위헌 소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돌이킬 수 없다. 재판 전체가 무효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그게 이제 바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차질 없도록 연내에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당의 입장입니다. 위헌 소지를 없앤 사법개혁안 처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를 다 없앨 수가 어려울 겁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전직 판사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뭐 교수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떤 현재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 같은 것이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위헌의 논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별 재판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것은 아주 극도의 해방 전후, 그 다음에 4.19 직후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한다? 글쎄 저는 어떻게 물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내란 재판부가 한번 이제 특별 재판부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금 선거 부정 주장하는 분들도 이런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 관련 전담 재판부 따로 만들자. 부정선거 전담 재판부 따로 만들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법 왜곡죄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은 다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가 법을 왜곡해가지고는 재판 기소 잘못했다. 재판부가 법 왜곡했다고 나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런 미래, 대한민국의 사법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법안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에서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이 나오면은 2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 이런 핑계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합당한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아니 또 연내 통과시켰다. 12월 31일과 1월 2일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그 연내라는 것을 그렇게 집착한 이유를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숨 고르기, 서로가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천막농성 시작했죠? 네네. 천막농성하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이제 사법개혁안을 저지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한편에서는 이제 비상기업을 계기로 사과 없이 넘어간 장동현 대표에 대한 이제 반발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뇨한 의원이 또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요. 물론 이제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소희 변호사가 바로 승계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상황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천막농성 들어간 건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에 본인의 사법 논란 관련해서 뭐 단식 농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당이 뭐 민주정당에서 이제 여러 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사실 미래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하루빨리 매듭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의힘의 현 모습 같고요. 투쟁이야 뭐 야당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김 어떤 천막농성 전에도 장외 집회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또 걷어들였는데 명분도 없고 전 동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막농성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신, 내부에서의 어떤 불만 산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저는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아마 모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시작해서 그날 12월 3일 날 개업 1년 되는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메시지, 의회 폭거 때문이었다, 민주당 때문이었다. 이제 이걸로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부의 중진, 주호영 의원, 대구의 육선인데도 윤 정권의 폭정 이런 얘기하면서 탄핵은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하고 또 변화해야 된다, 윤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주문이었고 국민의 주문이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절연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받고 선물과 금품을 받고 또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는 특검 편파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여권 인사에게도 이제 금품이 갔는데 그 부분을 좀 뭉갰다는 건데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장관은 사실무근이다. 지금 뉴욕에 계신 것 같은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뭐 오늘 여야 구분 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또 얘기한 그런 상태인데 요걸 어떻게 걸러갈 걸로 보시나요? 대통령이 오늘 엄중하게 엄정 수사해라라는 말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야 구별 없이 불법 앞에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뭐 날짜, 뭐 이렇게 장소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라는 얘기를 완곡하게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뭐 이런저런 통일교의 어떤 입장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귀국하는 대로 입장 표명은 하겠죠. 네. 다만 이게 이제 특검의 어떤 신뢰성 문제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일단은 뭐 경찰의 수사를 네, 인계하게 국수본에 이제 있었겠습니다만, 넘어갔으니까요. 저는 대통령이 오늘 또 강조하신 대로 여야 구분 없이 지휘 고와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예, 이번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특검을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하는 게 특검인데, 이 특검이 검찰 이상으로 지금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여당 관계자들, 여당 전 의원, 현 장관에게 대해서는 전혀 뭉개고 있다가, 야당발 이야기가 나와도 뭉개고 있다가, 여당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 여당 관계자들도 저게 뭐지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특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대통령이 여야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 저는 그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단은 듭니다. 네.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오늘 뭐 송원석 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이야기까지 꺼냈더군요. 보니까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만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일단은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 수사관들, 특검 검사들, 특히 민특검에 대해서 수사, 왜 이것을 뭉갰는지. 이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4개월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진술은 4개월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이제 여당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네. 그제서야 내놓은 이유가 뭔지 이거에서 밝게 할 겁니다. 예, 경찰로 일단 이 사건은 넘어갔는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의 이제 공정성 논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